드디어 마리오 영화가 나왔습니다. 근데 망작이라는데요? 가 아니라 개명작이라는데? 평론가 점수는 똥망인데 일반 관객이랑 왜 이리 차이가 나는 거죠? 그 이유는 바로 미니버섯 먹고 맞으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틀렸잖아요. 그럼 망작일만 하네. 닌텐도가 드디어 영화를 냈습니다. 하지만 평론가들은 이 영화를 아주 극혐했나봐요. 다들 좋아하는데 말이죠. 근데 이 정도 호감이면 백투더퓨처, 주라기 공원, 토이스토리 3, 아이언맨, 어벤져스 엔드게임, 인셉션보다도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. 정말 그 정도예요? 일반 관객은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평론가 사이에선 왜 안 좋았는지 PD의 입장에서 리뷰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한번 영화를 고쳐보겠습니다.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잘 만들어 놓고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신경 쓰였습니다. 펭귄 왕국도, 브루클린 물난리도, 마리오는 배관공이라는 것도, 가족과 주변 인물들까지도 뭔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잘 기억에 안 남죠. 그 이유는 장면들이 전혀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하나를 생각하면 이래서 이랬다, 이래서 이랬다. 앞뒤가 생각나면서 하나의 큰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이어져 있지 않고 뿌려져 있어서 방울방울 기억이 나는 거죠.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앞뒤가 기억이 안 나요. 내용이 없다고들 말하는데 내용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건 연출이 없었다고 생각하고, 제가 스토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연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아까처럼 이어지는 게 없어서 내용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. 영화의 초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. 펭귄 왕국을 쿠파가 불로다 파괴하고 슈퍼스타를 얻게 되었죠. 마리오는 스파이크라는 캐릭터 밑에서 잘나가던 회사를 때려치고 직접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됩니다. 그러던 중 광고를 보고 부잣집에서 연락이 와서 고치면서 강아지랑 씨름하다가 집에 갔더니 다들 비웃고 있죠. 그리고 TV를 보니 원인 모를 이유로 뉴욕에 물난리가 났습니다. 자, 벌써 무슨 소린지 모르겠고 연결이 안 되죠? 일단 이 스파이크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. 아니, 정확한 애는 이걸 아빠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사람이 퓨전되어야 돼요. 마리오가 초반에 아무것도 못하는 패배자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면 아빠 밑에서 배관공을 했는데 마리오가 동생 루이지와 큰 맘을 먹고 따로 사업을 차리고 광고를 냈지만 아빠가 무시를 하는 거죠. 너는 혼자서 못한다, 아무것도 못해, 거기다 동생까지 망치고 있잖냐, 항상 내가 모든 걸 다 해줘야 해. 그리고 그렇게 무시를 받는 중 문의 전화가 안 오죠. 안 와야 해요. 정말로 마리오를 초라한 느낌으로 만들려면 열심히 광고를 만들었는데 진짜로 전화가 한 통도 안 와야 돼요. 그래야 더욱더 괜히 나왔다, 역시 나는 아빠한테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? 라는 마음의 불안감이 커지고 이걸 나중에 극복하는 맛이 더 클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이 부잣집 강아지 씨는 진짜 시간 낭비예요. 이 부분 내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, 그래서 버섯왕국엔 언제 가지? 지금 관객이 원하는 건 마리오의 게임 판타지인데 이런 현실 세계 문제는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. 그리고 이 강아지는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씬이 오래가면 갈수록 뭔가 점점 오그라드는 느낌이 있었어요. 뭔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데 우리 엄마가 학교에 찾아온 그런 느낌이랄까? 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같이 있으니까 이질감 들고 창피하고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전화가 한 통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죠. 뉴욕에 물난리가 났다. 아까도 말했지만 뜬금포죠. 왜 생겼는지 이유도 없고 갑자기 뭔 물난리. 강아지는 나중에 끄덕이는 장면으로 2초라도 나오지 이 물난리는 나중에 언급되지도 않습니다. 제가 개연성을 부여를 한다면 쿠파가 얼음왕국을 불러지져서 그 녹은 물이 뉴욕의 물난리로 이어졌다로 연출했으면 어땠을까요? 그냥 딱 이 정도의 개연성을 추가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한 솔루션이 없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. 그리고 그 물난리를 보고 마리오는 그래, 바로 이거야, 이런 큰 건을 해결하면 우리 사업이 대박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를 생각하고 출동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초반 설정은 다 끝났죠. 아빠한테 무시받는 마리오 브라더스가 뭔가 증명해보려고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다.
그리고 출동한 마리오와 루이지는 뜬금없는 밸브를 잠그다가 우연히 파이프를 발견한 것으로 지금 스토리가 되어 있는데 왜 굳이 물난리의 원인과 버섯 왕국으로 가는 길의 원인을 나눴을까요? 그냥 처음부터 저 초록 파이프에서 물이 나온다 고쳐보자 해서 이리저리 보다가 이건 평범한 파이프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고 빨려 들어가게 되었으면 시간도 단축하고 우연성도 줄이고 자연스러웠을 것 같아요. 벌써 시간을 적어도 10분은 단축했을 거예요. 이걸 더 의미 있는 곳에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. 버섯 왕국에 마리오가 도착하게 되는데 피치 공주가 발견하고 훈련을 하는데 결국 끝까지 못 해내고 둘이 왜 같이 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동킹콩 제국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. 이 부분의 가장 큰 문제는 피치는 마리오와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단 한 개도. 나의 동생이 어딘가에 위험에 빠졌다? 같은 인간이다? 아니 이게 쿠파가 버섯왕국 침범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? 약간 좀 너는 포기를 모르는 남자구나를 내세우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좋지만 이 영화에서 마리오가 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야 했을 겁니다. 얼음왕국이 녹았고 그로 인해 뉴욕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걸 이제 또 이용하면 되는 거죠. 그 물난리로 인하여 버섯왕국의 이동수단인 워프파이프들이 다 엉망진창이 되었다. 버섯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린 빨리 콩제국에 가서 군대를 빌려야 하는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여기서 이제 마리오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죠. 저는 배관공이에요. 파이프를 고치는 것은 저의 일입니다. 잘 보세요. 그리고 마리오가 콩제국으로 가는 길을 직접 트고 그걸 보고 피치 공주가 아 얘는 능력 있다 우릴 구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걸 느끼면 좋았겠죠. 그럼 이제 마리오가 배관공이라는 것도 이용했죠? 근데 영화에선 결국 여행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낙인시켜버립니다. 그럼 왜 같이 가는 거야? 왕국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는데 기영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. 아 이상하잖아. 차라리 얘랑 같이 가는 게 더 말이 되지 않나? 아무것도 못하는 패배자 취급은 뉴욕에서만 한정짓고 버섯왕국에서는 영웅이다 하고 두 개의 분위기를 대조적으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. 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보다 얘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어요 마리오를 믿어요 라고 하는 게 키노피오 주민들에게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건 마리오 본인에게도 그리고 보는 관객에게도 기대감을 불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. 사실 이후 중반 내용은 마리오가 영웅이라는 초반 설정과 위기를 다 다져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턴 팬들이 원하는 재밌는 내용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. 비행기 이륙 후 방향만 옳게 가고 있다면 착륙만 잘하면 되거든요. 마리오 카트 장면은 참 좋았습니다.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었어요.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파란 등껍질이면 1등을 쳐야 되는데 피치가 더 앞서고 있잖아요. 이딴 걸 그거보다 중요한 게 그냥 간단하게 싸움 초반에 난 한 번 정한 타겟은 끝까지 쫓아가지 대사 하나만 추가했으면 게임에서 파란 등껍질이 뭔지 모르는 사람까지도 이해하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. 이제 다 잡히고 망하고 피치 결혼 파토 내고 난리 브루스 치고 아까 말한 착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봅시다. 마리오가 자신있게 멋있게 쿠파의 계획을 망쳐놓고 폭탄을 파이프로 유도하고 들어가서 뉴욕시티로 다 끌고 온 뒤 마리오가 갑자기 슬퍼집니다. 진짜 갑자기 자신 없어지고 쪼그라들어요. 그러다 화면에 있는 루이지를 보고 힘이 나요. 그래서 스타를 이용해서 뉴욕을 구합니다. 그냥 또 전체적으로 또 안 이어지죠. 왜 이러는 거야? 라는 생각이 들고 뉴욕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등장해서 환호하는 것보다는 마리오가 자신있게 폭탄을 유도해서 뉴욕으로 왔더니 뉴욕 사람들이 마리오를 비난하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. 마리오가 뉴욕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. 괴물을 불러오다니 이건 재앙이야. 마리오 이게 다 뭐니? 버섯 왕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던 마리오가 뉴요커들의 오해를 사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서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영화가 결말에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. 과연 마리오는 판타지가 아닌 현실에서도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인가? 그때 TV에 보이는 루이지가 아닌 진짜 루이지가 직접 말을 하죠. 형, 난 형을 믿어. 영화 초반에 우리 뉴욕을 구하기로 했잖아. 지금이야. 우리 함께 뉴욕에 증명하자. TV로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자신이 직접 등판하여 동기를 부여하면 그 형제가 더욱더 강조되고 좋았을 것 같아요. 꿈에서 생축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맙진 않잖아요. 실제로 받아야 임팩트가 있지. 물론 뒤에 이런 장면이 있기는 한데 이 장면은 쟤 왜 손이 액체가 안 됐지?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해가지고 대사가 안 들어오더라고요.
그리고 이 장면으로 인해 더욱더 간접적인 이 장면이 불필요한 것 같고요. 차라리 루이지는 이 영화 내내 용암, 불 옆에서 시간을 보내거든요? 거기서 루이지가 불꽃의 능력을 얻게 돼서 이 장면을 연출했으면 어땠을까요? 그럼 플라워 파워도 트레일러에 그냥 잘 나오기 위해 억지로 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스토리상 소개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엔딩에서 또 하나 의문인 게 왜 쿠파는 슈퍼스타를 진작 쓰지 않았을까?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먹고 힘이 세지는 거면 아까 쿠파가 먹고 다 이기면 되지 않았을까요? 이게 그래도 비디오 게임 영화인데 게이머적인 요소를 넣어주면 어땠을까요?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할 때 그렇잖아요? 좋은 무기나 아이템은 아끼다가 결국 사용을 안 하지 않나요? 아끼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 이걸 여기다 접목했으면 게이머들도 더 공감되고 웃기지 않았을까. 그래서 스타를 아끼다가 빼앗긴 쿠파는 마리오와 루이지에게 두들겨 맞고 그 활약을 보고 뉴요커들이 오해를 했구나를 깨닫고 마리오를 영웅으로서 환호하기 시작하고 마리오는 혼자서 자립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버섯 왕국의 배관공이자 영웅으로서 행복한 엔딩을 맞이한다. 뭐 이 정도로만 고쳐도 많이 자연스럽고 기억에 남지 않았을까. 아까 말했듯이 모든 장면에서 개연성이라는 게 부족해서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. 심지어 스타일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일루미네이션 애니메이션이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좀 전형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안정적으로 만들었달까? 디자인들이 좀 너무 평범해요. 동글동글하고. 개인적으로는 소니 애니메이션이 맡았으면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하지만 플스를 만드는 회사에게 마리오를 맡기긴 싫었겠죠? 자, 그럼 평론가와 일반 관객의 차이가 왜 크냐? 평론가들은 작품성을 보통 따집니다. 이 사람처럼요. 기승전결, 연출, 개연성, 장면 구성 등 이 작품을 놓고 보았을 때 얼마나 완성도가 있고 잘 만들었느냐를 보는 거죠. 일반 관객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. 그저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? 네, 하면 끝입니다. 마리오 게임을 좋아하고 마리오를 보러 갔는데 마리오가 많이 나왔다. 그럼 좋은 거죠. 돈 내고 야동을 받았는데 개연성을 보나요?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많이 나왔으면 좋은 거지. 하지만 이 즐거움은 오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마리오가 그려진 사탕이 잠깐 맛있을 순 있지만 마리오 게임이 주는 만큼 나중에 또 생각나면서 오래가는 여운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이 영화는 지금 매일매일 기록을 세우면서 완전 흥행 중이죠. 제가 뭘 하나요? 즐겁게 보셨으면 다행입니다.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네요. 댓글로 소통하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. 좋아요 받고 구독하기 받고 다음에 만나요. 안녕.